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은 전문상담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내 주변 전문상담 교사에게 인터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느낀 문제점을 말할게. 우선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개념. 학교에서 상담한다고 전문상담 교사냐? 그게 아니야. 전문상담 교사일 수도 있고 전문인력 상담사일 수도 있어. 어떤 차이냐? 임용시험에 붙어서 교육청 소속이 되었다면 전문상담 교사야. 근데 임용에 안 붙어도 위클래스 전문인력 상담사로 취업하는 게 가능해. 그러니까 같은 학교, 비슷한 업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누구는 임용을 붙고 누구는 붙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다른데 정식 교사랑 기간제 교사의 차이 정도로 볼 수 있어. 임용은 붙지 않았지만 자격이 있으니까 학교에 있을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대충 보이지 않아?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인력 상담사나 하는 일은 비등비등해. 상담이야. 그런데 임금은 전문인력 상담사가 더 적게 받아. 학력이 석사, 박사급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지. 왜냐? 전문상담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전문상담교사가 날로 먹는다? 이렇게도 볼 수 없어. 임용시험 공부가 쉬운 일이야?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상담교사가 된 사람들이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지. 임용을 붙든 안 붙든 월급이 같으면 누가 굳이 임용시험 준비를 하겠어? 이 문제가 상담교사와 상담사의 감정 싸움까지 번지는 이유는 이들이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상담교사는 교육학과 상담학을 공부해서 임용 통과를 했으니까 대단한 거고, 전문인력 상담사는 상담 쪽으로 석사든 박사든 했으니까 전문성이 있지. 그런데 다른 거 다 빼고 오직 임용에 따라 처우가 나뉜다? 양쪽 다 할 말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보면 이런 의문 안 들어? 그럼 왜 굳이 위클래스에서는 전문인력 상담사를 뽑아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을까? 그냥 전문상담 교사들로 위클래스를 채우면 됐잖아. 근데 이게 안 돼. 왜냐고? 위클래스가 학교에 있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교육청 소속인 건 아니야. 위클래스는 위프로젝트라는 외부 위탁기관에서 관할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월급 체계도 다르고 학교 측에서 이렇다 할 관여도 당연히 어렵겠지. 뭐 우리나라 고질병이잖아. 부처 간 협력 안 되는 거. 게다가 청소년을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안 되는 이상 밥그릇 뺏기 할 확률이 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그려지지. 위클래스는 학교에 있는 장소이므로 그 장소의 장을 누군가가 맡아야 한다. 학교 장소이므로 상담교사가 위클래스의 장을 맡는다. 위클래스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에 전문인력 상담사가 들어온다. 위클래스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인력 상담사가 공존을 하게 된다. 이건 그냥 제도가 둘이 싸우라고 붙여놓은 거야. 먹이 하나 던지고 철창 안에 가둬놓은 거라고. 개랑 원숭이랑 자주 싸운다는 걸 알았으면은 아예 떨어뜨려 놔야지. 싸우지마! 이놈! 이것만 하면 싸움 멈추겠냐고. 그럼 학교에 위클래스가 있는 게 문제냐? 이렇게 반박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니지. 난 위클래스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연히 필요하지. 청소년 시기에 괜찮은 어른 2-3명만 만나도 어른 되었을 때의 인생이 달라져. 근데 요즘 어른 만날 곳이 어딨어. 이걸 위클래스에서 해줄 수 있다고. 위클래스 필요해. 그럼 위클래스는 그대로 놓고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인력 상담사가 공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이래. 전문인력 상담사의 전문성을 엄청나게 높여야 돼. 솔직히 내 눈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인력 상담사의 역할이 달라.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따져보자. 전문상담교사는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선생님이지. 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몇이나 될까? 학급당 20명, 4개 클래스만 잡아도 그 초등학교 학생이 480명이야. 이걸 전문상담교사 혼자서 다 커버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절대 아니야. 그래서 학교 상담실 가면 쉬는 시간마다 애들 모여서 게임하고 노는 놀이방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진지한 레벨의 상담보단 아이들의 정서적인 환기, 여기에 집중하는 대규모 집단 맞춤이 될 수밖에 없어. 학년마다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거 아니잖아. 학교에 상담교사 많아봤자 한두 명일 거라고. 그러니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전체적인 스크리닝, 친밀감 형성, 정서적 환기에 집중하는 거지. 엄청 중요한 역할이잖아. 어떤 상담사가 매주 500명 이상의 내담자를 케어할 수 있겠어. 대신 이 중에 정말 집중적인 케어와 심리 상담적인 접근이 들어가야 할 고위험군 아이들이 있어. 이 아이들은 전체를 아우르는 전문 상담교사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받은 수준 높은 전문인력 상담사한테 인계하는 거야. 상담실과 위클래스의 목적을 분리하는 거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단원고등학교 내에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2명이 근무했었어. 선생님이나 학교 내에서는 소화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 최전방에 배치한 거야. 이게 스쿨 닥터 제도였어. 학교와 위클래스가 공존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
전문 상담교사가 전체를 돌보기에 할 수 없는 국소적이고 보다 난이도 높은 것을 전문인력 상담사가 맡아서 해주는 식으로. 물론 이러려면 위클래스 상담사는 많은 경험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숙련 상담사로 해야겠지. 그에 걸맞은 높은 임금을 책정해야 할 테고. 지금은 뭐야? 위클래스는 월급이 채 200도 안 되니까 이제 갓 자격증 딴 초심 상담사들 위주로 포진이 되고, 전문 상담 교사와 역할 분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운다고. 제발 어떤 정책을 만들 거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이후에 일어날 효과와 부작용까지 예측해 가면서 만들자. 그놈의 자기 이득 보기 정치질 좀 그만하고. 전문 상담 교사와 관련한 내용 아직도 많이 남았어. 앞으로도 씹을 거야. 다들 댓글 남겨줘. 반응 좋으면 이어서 바로 까고, 없으면 다른 주제 좀 하다가 다시 까고 그럴게. 오늘은 여기까지. 너희들의 레토르트의 건배. 반짝반짝한 무슨